제25차 최고위원회 회의 겸 확대 간부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제25차 최고위원회는 확대 간부회의를 겸해서 개최합니다. 확대 간부회의는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직능단체, 대학생 등 6개 부문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여 최고위원과 함께 당의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원래로 개최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사회 각 부문의 현안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바른미래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의 권은희 의원, 전국청년위원장의 김수민 의원이신데 오늘 방송 때문에 아직 못 나오셨습니다.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의 재종호 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의 한지호 위원장, 전국직능위원회 위원장의 황한웅 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의 김혜빈 위원장, 또 노동위원장의 강경수 위원장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2010년 8월 춘천을 떠나면서 제가 내걸고 실현하고자 했던 후보였습니다. 함잘사라는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2011년 민주당 대표로 취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장이 멈추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수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고 강두시 전 IMF 총재를 비롯한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 생산과 성장의 고삐를 잡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활성화가 그 요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표방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복지를 베풀어 주겠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고 말하면서 물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은 매우 유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인 주범입니다. 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언을 문재인 대통령께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제 운영 책임자를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바꾸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경제 관련 책임자를 경질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돌려받기식 인사는 하지 마십시오. 소득주도 성장론자가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임명하십시오. 시장을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경제를 운영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이 즉시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난달 22일에 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는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길이고 정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정부에서의 자체 조사를 넘어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어느 누가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을 보고 정의로운 결과이며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과 취준생들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일명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용 세습과 채용 비리 때문에 이제 꿈도 꾸지 못할 곳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들을 감안한다면 정권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어제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합이 75%를 넘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달 손학규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보완책, 소위 내년 인상분에 대한 철회 또는 인상 시기 유예 문제에 대해서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인상 시기를 7월 1일을 유예하는 동시에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당들과 협상하고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문제는 우리 경제와 시장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조정하지 않겠다면 민생경제, 경제우선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나서겠습니다. 다른 당의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를 요청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청년들의 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술 더 떠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면 총파업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회방만 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고용세습 단협을 폐지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들 일자리는 세습하고 싶어 하면서 남의 아들 일자리 만드는 일에
극구 반대하는 민노총은 청년들이 청산하고 싶은 적폐 1호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세습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노조 고용세습 청산 없는 생활적폐 청산은 허구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공정과 생활적폐의 대표적 사회로 지적된 민노총 고용세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적 적폐 청산의 제1호 과제로 노조 고용세습 척결을 다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장현수 선수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조작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3천만 원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주시고 엄단해 주신 협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울러서 겸허히 승복한 장 선수도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축구가 한층 더 성장하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 병역특례개선 소위원회는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 부정을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서 연일 SNS상의 정부 비판 컨텐츠를 가짜뉴스로 싸잡으면서 구글을 처벌할 의사가 있다는 등 수위를 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문건을 보면은 SNS를 통한 허위 추적 정보가 사생활 음해 수준을 넘어서 민감한 정책이나 국가 안보에까지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 공론회장을 위협한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제작, 유통, 소비 단계에서 대응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리셨는데 가짜뉴스로 인한 통치 혼란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광우병이 공기 중으로 퍼져서 숨만 쉬어도 죽을 수 있고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광우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고 여고생을 선동하고 입에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굿을 하고 광란에 밀실 성행위를 했다고 하고 사드 때문에 전자파로 몸이 튀겨진다는 그런 괴담이 퍼질 때는 왜 국론을 분열하고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있다면서 사회를 걱정하면서 나가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에 편승했던 것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당장 괴담에 해당하는 전자파 사드 튀김춤을 추던 표창원, 손혜원 등의 민주당 의원들을 저는 잣대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자들이 여당 내에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괴담과 가문은 총리께서 우려하시는 제작, 유통, 소비의 단계 모두 민주당에서 이루어졌던 가짜뉴스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확실하지 않은 근거와 잘못된 정보로 사드 배치 반대를 부르짖던 연예인 김재동 씨는 신뢰와 공정성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낙점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선동을 했을 때 규제와 징벌보다 포상이 뒤따른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마당에 정부와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되다고 그리고 공정하다고 여길 국민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직접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온라인 신고센터에 중요한 국가안보정책인 사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공론회장을 위협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가부까지 곁들여서 선동을 일삼았던 분들을 즉 표창원, 손혜원 의원 등을 직접 신고하겠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이분들의 통치 행위 방해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우선일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서 오는 답변을 원본 그대로 언론인 여러분에게 차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전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책임납니다. 그리고 북한을 접할 기회가 많은 우리 정부 대표인데요. 북한을 상대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리성건의 먹구멍 발언을 들었고 바로 잡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자존심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국감장에서 정진석 의원이 물으니까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요. 어제는 전달해서 들었고 더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전달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들었던, 전달을 해서 들었던 진위는 파악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리성건 위원장하고 회담 때 시계가 고장나서 3분 늦다고 하자 그 주인을 닮아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때도 아무 대답도 대꾸도 못했습니다. 협상은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약보이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미 기싸움에서 졌습니다. 선수 교체가 답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는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우리 선관을 두둔하고 있는데요. 기업 총수가 바보입니까? 그런 얘기 들었냐고 직접 전화해서 물으면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근데 누가 이런 큰 이슈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평양냉면 한 그릇 주고 빈손으로 왔냐고 타박하는 이 시츄에이션은 또 뭡니까? 정부는 대북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쁜 기업인들을 2박 3일 데리고 갔는지 이유를 밝히십시오. 북한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갔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정부가 얼렁뚱땅 덮을 게 아니라 제대로 파악해서 북한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받고 기업인들에게는 정부가 사과해야 합니다. 기업 총수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추락한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당당한 남북관계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1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3달 동안 1,453개 기관을 대상으로 5년간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전수조사는 이미 실패했었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지난 17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는 기타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5년간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79%에 달하는 기관이 채용 관련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7.6% 정도만이 수사와 징계의 대상이 됐는데요. 결국 정부가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관리를 실패했고, 하지만 채용 비리가 채용 결과를 어느 정도 왜곡시켰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검 결과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사 역시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에 따라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나 평가 방법, 전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회에 전권이 맡겨져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공정한지 기준이 전혀 없는 전환 심의였습니다. 공정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수조사는 무의미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하여 전환
고용, 채용에 있어서 무엇이 공정한 기준과 평가인지 기준을 정립해 나가면서 조사할 때만이 고용비리와 채용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실패할 것이 예상되는 전수조사를 당장 중지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더 없으니까 없으시면은 내일 비공개로 제가